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3월 3일 화요일이고요. 3월의 첫 개장일입니다. 우리 기술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 오늘 장 초반에 밀릴 수 있다. 그러나 투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쪽에서 노이즈가 있지만 생각보다도 시장이 주말여간 다소 충격을 완화한 듯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니 투매하실 필요 절대 없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 진짜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벌써 5%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중에 한때 얼마까지 빠졌었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분명 아마 장 초반에 이때가 9시잖아요. 투매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우리 기술 빠질 것 같고 국내 증시 자체가 빠질 것 같으니까 장 초반 열리자마자 던지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자,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야수의 심장으로 정말 선택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이겼어요. 진짜 대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조정 나왔다가 장 막판까지는 오늘 하락의 절반 정도는 말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전이랑 하이닉스도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기술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 자체가 코스닥이랑 코스피 상승과 하락한 종목들의 개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장에는 기계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기술 보게 되면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투자 경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11선 닿자마자 반등 나와주고 다시 5일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줬죠. 자, 너무나 견고합니다. 추세가 아직도 너무나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고 주포 역시도 제 생각에는 이 주가 관리에 진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진심인 것 같고 이 프로그램 창구 이용해서 한때 72억 정도가량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준 모습을 보게 되면 확실히 주포들도 주가 관리를 쓰고 있다. 결국에 우리 기술은요, 대세 상승 종목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봉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야, 주봉이 너무나 좋죠? 5주선 1월 중순부터 5주선 밑쪽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대세 상승주의 특징은 이렇게 5주선 위쪽으로 올라타면서 올라간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자, 이런 식의 파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자, 아래 꼬리가 미친 듯이 달려주는 걸 확인했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 기술의 힘 여전히 좋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바로 바쁘신 만큼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요, 투매 금지 적겠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투매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 보시고 투매 안 하셨던 분들은 또 이기셨죠?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결국에는 투매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기술 아시다시피 세력주라고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한 이들이요, 그들의 물량을 전부 다 엑시트하게 되려면 광기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물량 뺏길 필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혹시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투매 금지 작성 한 번씩만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잠깐 일시정지 지금 누르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투매 금지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꾸준히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어요. 투매하시지 말고 매도하실 필요도 굳이 없다고. 왜 그러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말을 굉장히 잘 따라주세요.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는 우리 기술 주주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근데 유튜브의 이 정책상 동영상을 추천하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뜬다고 해요. 그래서 혹여나 다른 주주분들께서도 투매 물량 던지시지 않도록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배도 금지 댓글 꼭 작성해 주셔서 다른 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투매 물량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혹여나 다른 분들이 영상 시청하셨을 때 아, 여기서 추매 타점 잡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 오늘 영상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올라갈 때 힘을 모아서 한 번에 응축시켜서 가보자고요, 선배님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한 번만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은 딱히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나마 꼽자면 역시나 방산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산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흥구석유가 오늘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잠겼네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잡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쉽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중동 쪽에서 꼭 이슈가 생기면 흥구석유가 이렇게 튀어 올라갑니다. 얘가 대장주다. 그래서 우리 기술 주주분들 중에서도 단기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애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과 중동 쪽에서의 이 노이즈가 지속될 확률이, 그러니까 장기화가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제 유가 선물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장중에는 12%까지 올랐다가 절반 정도는 뱉어냈지만 그래도 오른 건 변함이 없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장주는 흥구석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흥구석유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었고 방산주들도 꽤나 보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조선주들도 중간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보이고, 자, 방산이 오늘은 주도 세터일 수밖에 없었다. 자, 해운주들도 하나씩 보이네요. 그래서 원유 얘기하던 게 있으니까 원유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려보자면, 이거 알아두시면 무조건 도움됩니다. 원유가 한 4%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게 벌써 어제 시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6%로 마감을 한 걸로 보여요. 이 원유 선물이. 그래서 원유 선물이 보통은 해칭 테마라고 합니다. 증시가 내려가면 기름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원유 선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WTIU가 텍사스 쪽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려보면, 자, 아마 이 무렵 80달러까지 치솟았을 때가 작년에 이때도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분쟁이 있었을 무렵 초기이죠. 이때가 8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달러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전쟁이 나면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죠. 원유 선물이 일단 한번 올랐다가 2달러까지 일단 소폭 눌렸는데,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이 더 오를지에 대한 부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아마 시장은 이번 중동 쪽 노이즈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아시다시피 어제 나스닥을 비롯해서 S&P, 다우존스 다 어땠죠?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당사자인 이 미국 쪽의 증시가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미 저번 주 목금까지 해서 전쟁이 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미국 증시는 방어에 성공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굳이 물량을 던지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삼전도 한때 4%까지도 빠졌었지만 말아 올려주고 있죠. 현대차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국내 증시 문제 없어요. 기계적인 조정이 나왔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동 쪽에서 이슈,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중동 쪽에 이슈가 생기면 항상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호르무즈 해협 이제는 다들 아시죠? 간단합니다. 자, 이쪽 중동에서 나오는 이 원유들이 이동하는 이 배 항로입니다. 항로인데 여기가 딱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를 딱 막아놓고 원유, 기름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동 쪽에서 나오는 원유, 그 중에서도 이 세계의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를 차지해요. 굉장히 크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항로가 막히면 중동의 국가, 자, 여기 사우디도 있고 아랍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굉장히 많죠? 얘네가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이 다니는 배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공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찌라시가 나올 겁니다. 오늘도 나왔죠? 이란, 호주 지나는 선박 모두 불태우겠다. 그랬을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기가 막혀버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흥구석유가 이렇게 확 튀어서 올라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흥하해운도 상한가를 했네요. 찍었네요. 얘도 근데 잠겼다. 장 초반에 잠기고 시작해서 한번 풀렸지만 다시 잠궈버렸죠. 그리고 뭐 빅텍은 이제 너무나 유명합니다. 빅텍은 떠서 시작했지만 조금 빠지긴 했네요. 어제 휴니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도 떠서 시작해서 19%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기는 했네요. 그리고 STS 그린로지스 얘도 좀 말씀드렸는데 얘도 역시나 떠서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장중에 한때 밀렸지만 또 잠겼고, 어제 영상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자, 3월 2일 영상이고요. 어제 정확히 올려드렸던 건데, 자, 퍼스텍 방산 관련주 휴니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잠깐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해운 관련주 뭐 있었죠? 흥하해운,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방산 관련주 휴니드. 자,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아침에 시세를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알아두시면 분명히 써먹으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제 영상을 이렇게 자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이런 내용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기술을 보유한 주주지만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시장을 보시는 눈을 키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 보고 왔는데 제 자랑하려고 틀어드린 게 아니고요. 제 영상을 이렇게 자주 시청해 주시면 보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떡이 떨어진다,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으니까, 또 자주 배워가시려면 영상 자주 시청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투매 금지 한 번씩 꾹꾹 달아주시고요. 아마 웬만큼 주식에 오래 하셨던 분들이면, 단타 매매를 다 하셨던 분들이면 제가 솔직히 어제 말씀드렸던 거 정도는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실 대단하지는 않고, 시장 참여 오래 하셨던 분들이면 다 알기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려 봤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 통해서 중간중간 시장이 돌아가는 내용들 말씀드리고 도움될 만한 종목들 한 번씩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주 시청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야죠. 시장의 얘기를 계속 좀 드렸는데 집중해주세요. 우리 기술 결국 말씀드리듯이 대세 상승주입니다. 원전 섹터의 흐름이 너무나 좋고요. 오늘 우리 기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겼다. 시장을 이겼어요, 얘는. 그만큼 진짜 대단한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빠졌다가 말아 올리기는 했지만 우리 기술이 진짜 시장을 이긴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원전 관련된 좋은 내용이 어떤 게 있나 라고 봤을 때, 이거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고요. 자, 이제 이 대통령님이 오늘 필리핀 가신다네요. 정상회담에서 원전이랑 방산을 협력한다 라는 기사도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불안정한 정세에서도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 기술이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장 자체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국내 증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지금 종목들의 어떠한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증시 자체가 이 밸류에이션이 큰 부담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이러한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가속화된다, 심화된다라고 했을 땐 필요시에는 시장 안전 프로그램까지 100조의 플러스 알파까지 투입하면서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은 결국에는 시장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세력주예요, 세력주.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4거래일 동안 4조다라는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건, 이게 조정이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아래로 처박을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그렇죠.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투자 경고 풀리기 전까지, 풀리고 나서 또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으로 빠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이 4거래일 동안 4조가 터졌습니다. 4조가요. 그 말인즉슨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단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혹여나 심화가 된다라고 해도 여기까지 밀릴 일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만약의 경우인데요. 진짜 만약이니까 제가 4번을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주봉을 보여드렸는데, 이 대세 상승주의 특징이 뭐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이 파란색이 10주선이거든요. 최근에 대세 상승주 뭐가 있었죠? 네,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도 오늘 보시게 되면 얘 진짜 미쳤습니다. 차트 좀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대세 상승주의 특징, 여기서 한번 5주선 이탈하고 10주선 지지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지 여부 확인 이후에 5주선 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5주선 이탈하고 10주선 지지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현대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로봇 기업으로 변모한 현대차. 자, 그동안 얘도 마찬가지로 10주선 이탈할 뻔 하다가 지지받고 매수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5주선 다시 위로 안착해서 어떻게 됐죠? 올라가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혹여나 우리 기술이 올라가다가 5주선 이탈해요. 근데 오늘도 아랫골이 달리는 거 보면 그럴 일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이게 어쨌든 올라가면서 얘도 같이 들어 올려주겠죠? 얘도 같이 들어 올려서 올라갈 거고. 근데 혹시나 우리 기술이 5주선을 이탈했다가 10주선에서 지지받는 거, 안착하는 거 보면요, 이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기술 역시도 이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10주선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다른 종목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겁니다. 외워두시고 혹여나 다른 종목에서도 보실 때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셔라 라는 점 강조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다시 일봉상 놓고 보게 되면 투자 경고 지금 몇 일차죠? 재지정되고 나서 아마 9일차인 것 같은데 최초 판단일이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결국엔 이번에 2차의 초기에는 거래 정지까지 동반하면서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지만 결국 풀고 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내일에 이 캔들이 한 번 더 생성된 이후에 투경을 풀고 갈지 연장시킬지 판단이 되는 건데요. 제 예상은 아마 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죠. 그랬을 때 우리 기술이 어떤 종목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냐면 최근에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기술이랑 비슷해요. 얘도 이렇게 4거래일 동안 바닥에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투경 걸려서 조정 나오고 그리고 4에서 5일차에서 반등 나오고 근데 얘는 특이한 게 다시 한번 좀 빠졌네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투경 풀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걸리고 조정받고 다시 가고 다시 걸린 다음에 조정받고 풀리고 다시 가고 우리 기술이 이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부분을 다뤄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이 가야 되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죠? 요거는 이 전쟁으로도 항상 한참 시끄러울 때 주말에 나온 기사네요. 자, AI가 끌어올린 원전의 가치. 미국은 왜 한국을 찾나? 네, 맞습니다. 원전주가 가려면 미국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원전이 지금 왜 주목받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AI 데이터 센터 있죠? 지금은 이 AI의 개화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얘네를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경쟁력은 이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짓느냐. 이게 AI 패권 경쟁의 키포인트예요. 그랬을 때 이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지어집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오히려 투자 금액을 이제 수익이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시설 투자 금액을. 그랬을 때 데이터 센터가 머리라고 가정하면요. 인간의 몸으로 쳤을 때 머리에 뭐가 들어가야지 머리가 돌죠? 두뇌가? 네, 피가 돌아야 되죠. 피. 근데 피를 보내는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혈관이 뭐다? 전력 인프라. 뭐 예를 들면 대한전선이라든지 뭐 LS전선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애들이 혈관이 될 수가 있겠고 자, 피가 제일 중요하죠. 피는 뭡니까? 전기잖아요. 전력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피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대요.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를 목표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피가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 지금 100기가와트인데 이게 400기가와트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4배가 더 필요해요. 근데 이게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자, 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이 원전 설비의 규모를 공사가 들어가려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원전에 대한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힘으로 원전을 짓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말고 국외로 눈을 돌렸을 때 미국 입장에서 원전 수출국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잘하나라고 봤을 때 자, 한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러시아, 중국이 있는데 자, 미국의 라이벌인 러시아, 중국 얘네한테 맡기겠습니까? 죽어도 안 맡기죠. 그러면 남아있는 소거법에 의거해서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면 프랑스 남아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자국 내 원전 건설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를 겪어왔다. 뭐 어려운 말 나와 있는데 프랑스의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랬을 때 소거법으로 해봤을 때 자, 얘네 다 없어지면 누가 남죠? 한국, 우리나라만 남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자, 원전을 지어야 되고 원전을 짓는데 수주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팀 코리아 K 원전이 미국에 진출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미 궤도에 올라와 있고요. 언제 되는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된다가 맞아요. 된다가 정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원전 대장주 누구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얘네가 진출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중소형주랑 협력을 해서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우리 기술은요 두산에너빌리티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한수원에도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그 예전 거 비안전개통 DCS 두산에너빌리티. 그렇다 보니까 두산이 진출하면 우리 기술 역시나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집중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솔직히 우리 기술이 이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돈을 벌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우리 기술은 세력주라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우리 기술이 미국에 진출할 수도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계약 체결, MOU 체결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때 주가를 올릴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우리 기술이 세력주라는 거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원전 섹터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원전 섹터에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시작됐다. 대미 투자 확정이고 어떻게 돼요? 원전 착공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세력들 입장에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광기 구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너무나도 쉽게 뚫어줄 수밖에 없는 구간은 어디였죠? 네, 2만원 구간. 2만원 구간을 정말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5만원 구간. 자, 물론 역사적 신고가인 122,365원까지도 도달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시총이 3조가량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한 7, 8배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총이 무려 한 2, 30조가 돼야 돼요. 우리 기술이 2, 30조까지는 가주면 좋겠지만 논리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랬을 때 가장 신빙성 있는 구간은 이 바로 5만원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라운드 피겨 구간. 여기까지 주가를 드립을 하면서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려는 이런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휴림 로봇을 강조드렸습니다. 휴림 로봇과 비슷한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 기술 역시나 이전에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슈가 나왔을 때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휴림 로봇 우리 기술이 엮여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이 종목인 만큼 굉장히 꼬름하다. 그리고 올릴 때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휴림 로봇처럼 올려줄 것이지만 우리가 탈출 구간만 잘 잡아서 나오면 문제 없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이 축제를 잘 즐기시면 됩니다. 기분 좋게 가져가시다가 광기 구간이 나왔을 때 욕심 크게 내지 말고 잘 털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길어졌는데 제가 꾸준히 우리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인 중요한 내용들 나온다라고 했을 땐 영상 통해서 혹은 이 단체 문자 통해서 대응해야 되는 구간들 속에선 이 대응에 대한 타점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투매 금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내가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우리입니다. 우리라고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움드려 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받아가 보셔라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기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선물까지만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재미난 종목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자,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이 테마주로 동양고속을 한번 가져왔는데 야, 이게 7,000원에서 17만원까지 얼마 걸렸죠?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렇게 한 달 만에 뭐 열 몇 배, 20배가 갈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아닌데 하지만 제가 예상하기론 10배거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빠르면 오늘 오후장에서라도 꼭 소액 정도는 진입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황금설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었는데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런 하락이 없었겠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 먹거리가 무엇일까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올해 삼성전자가 이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상 기업은 전장이랑 로봇에서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이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뭐 이상한 로봇 기업을 잡으셔라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대상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서를 하나씩 조합해 볼까요? 이전에 인수했던 로봇 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를 볼 때, 자, 이 중에서 이 핵심 사업인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자, 얘네를 보완해주면서 기존에 인수했던 이 모든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맞물리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그 해당 기업은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기업이 대상 기업이냐? 집중해주세요. 정답 나갑니다.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리를 측정하고요. 자, 위치,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에요. 근데 이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냐? 로봇이랑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눈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키포인트가 되는 부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이 로봇 사업 얘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다 납품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전장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고요.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 둘을 인수하면서 로봇과 전장을 인수하면서 생긴 이 공백을 메꿔주는 납품하면서 메꿔주는 이 기업이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뿐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도 보게 되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돈의 흐름을 봐야죠. 네, 맞아요. 돈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종목이 있었죠. 삼성전자와의 링크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 있었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얘 주가가 17,000원 바닥권에서 얼마까지 갔죠? 90만 원까지 갔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고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50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누가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 상승의 초입, 자, 이 정도까지만은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한번 노려보자.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납품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이거 꼭 한 번씩들 공유 받으셔서요.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단체 문자 통해서 우리 기술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보내셔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문자는 언제든지 주셔도 괜찮지만 전화는 안 받습니다. 제가 전화는 피하고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문자로만 시간 상관없이 넣어주시되 늦어도 순차적으로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장에서라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점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외워서 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 넣어드렸으니까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투매 금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잖아요. 자,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 설명란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직접 연결이 되고 문자로 문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옆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고요? 우리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보내셨으면 자, 지금 안 누르신 분 혹시 없으시겠지만 이 좋아요랑 그리고 밑에 이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세요. 어제도 영상 시청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이 구독, 좋아요, 댓글이 너무 안 달려서 속상해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기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는 진짜 시장을 이겼어요.
장 초반에 이 투매 물량이 못 견디고 9%까지 떨어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저가 대비해서 5%, 5.79%까지 대략 한 16%가량 말아 올린 거죠? 야, 진짜 대단합니다. 시장을 이긴 종목 우리 기술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선배님들 이 상승 랠리 잘 즐기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